주말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오늘 나온 소식들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재미난 소식들,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금에 관련된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거 먼저 보려고 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늘어져가지고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뒤로 좀 옮겨놨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쪽의 영상을 계속해서 감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폐 소식들 먼저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비탈릭 부테린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홍콩이 암호화폐 우호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될지 난 확실치 않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자 홍콩의 입법부 의원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조니 응가가 생각나는 이 응씨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비탈릭 부테리니의 발언을 존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직접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홍콩 한번 와라. 홍콩 같은 경우는 일국 이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네가 직접 와가지고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홍콩에서 최근에 정식적으로다가 출시한 해시키 거래소 같은 경우는 법정화폐 입출금 가능 국가 17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명단이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미국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게리 겐세이가 이것 보고 또 야 니네 해시키 거래소 우리한테 등록 안 했잖아 라고 하면서 개거품을 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해당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일을 크게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이낸스 US. 얼마 전에는 CEO가 자리를 관두면서 그와 동시에 직원들 3분의 1을 해고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도 SEC 측에서는 바이낸스 US가 제대로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낸스 US의 새로운 CEO가 발탁이 됐다라고 하는데 바이낸스 US에서 제너럴 카운슬직을 맡고 있었던 여기 있는 이 사람 노만 리드라는 사람이 새롭게 바이낸스 US의 CEO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경력이 특이합니다. 뉴욕 연준에서 6년 반 동안 근무를 했었고 SEC의 시장과 거래 부서에서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SEC에도 뉴욕 연준에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과연 이 양반이 바이낸스 US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SEC 측에서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히도록 만든 것일까? 재미난 상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는 코스타리카의 할머님께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 모습이 공개가 됐었는데 자, 스마트워치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마트 링, 스마트 반지가 유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반지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결제를 하는 장면이 라트비아에서 포착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Yeah, I'm playing with the ring. Let's see how it goes. Good man. 야, 비트코인 마법 반지를 통한 결제. 이제는 뭐 핸드폰도 필요 없다. 편의성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분석가들이 기대를 하는 만큼 28,000달러 혹은 그 위까지 한번 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바일 차트 가지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27,185달러가 단기 고점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쏜다라면은 숏을 때릴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똑같은 관점을 고수하고 있는데 청산 및 유동성 맵을 봤더니 28,500달러까지 쏴가지고 숏을 청산시키고 23,500달러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트코인 하락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던 인컴 샤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반등하는 것을 보더니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를 깰 수 있다? 깨는 것을 확실히 한다면은 깨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깨고 나서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면은 한번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하락 추세가 깨질 때마다 어느 정도 상승이 왔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는 거 확인하고 깨는 거 보면은 상승분 먹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알트코인 시총 차트를 가져와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마찬가지로 지금 알트코인들이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알트 매수도 한번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 지속적인 상승 및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운명의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연준의 금리 관련된 발표. 다시 한번 시장에 변동성을 가져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링크 팀으로 추정되는 주소에서 약 1000만 개의 링크가 바이낸스로 흘러들어갔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던지려는 것이 아닌가? 그나마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 다시 꼬라박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블루젤 같은 경우, BLG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상승 추세는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댄 크립토 트레이즈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추세를 존중하되 본인이 봤을 때 차트상에서 블로우 오프 탑, 큰 상승이 나오되 꼬리를 그리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부터 숏을 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라나 같은 경우도 운명의 순간 지금 저항에 맞닿아 있는데 이거를 뚫고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조만간에 결정이 나게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억만장자 마크 큐번의 메타마스크 지갑이 털렸습니다. 87만 달러어치가 털렸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에게 치명타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암호화폐 관련된 이런 소식들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해킹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그가 털린 암호화폐 목록들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해커 같은 경우는 털어먹은 ERC20 토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더리움으로 바꿔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해커의 지갑에는 495개의 이더리움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부 다 훔친 것이겠죠. 악마입니다. 악마. 남의 돈을 마음껏 털어먹는 악마. 마크 큐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해킹을 당했느냐? 아무래도 잘못된 이 메타마스크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지갑 설치를 한 것 같다. 본인은 몇 달 만에 메타마스크에 접속을 했는데 이 나쁜 놈들이 자신의 지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해킹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는 가짜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다 차단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타마스크보다는 다른 경로로 해킹 툴이 유입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해킹 한번 당하면은 전 재산이 날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해킹만큼 무서운 거 뭐 있습니까? 사기꾼들 옥장판 대신에 코인 판다. 계속해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국내에서 사기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 지겹죠. 이번에는 어떤 코인이 사기를 쳤느냐. 현재 피해자만 180만 명, 4조 원대 투자 사기 발생 피해가 일어난 KOK 토큰. 한류 OTT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한정된 양만 발행해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 스테이킹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사기꾼들이 입에 달고 있는 그것 무엇입니까? 원금 보장,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률. 전부 다 거짓말이죠. 해당 코인 같은 경우는 개발 운영업체 자체가 사라져버렸으며 해당 관계자들은 이제 와서 코인은 본 적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다. 한마디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까지 시켰었는데 7달러까지 급등했었다가 이제는 1센트도 안 된다라고 하네요. 정말로 악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처벌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 본인이 투자했다가 손해보는 것은 본인 탓이다. 즉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머리도 좋아가지고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시작하기 때문에 범죄를 추적하기도 어렵고 수사에 들어가도 기소까지 이어지는 게 쉽지 않다라는 점을 철저히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만 더 안 좋아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코인 채택률도 떨어지게 되겠죠. 정말이지 여러 가지로 악마 같은 놈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는 금 관련된 기사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기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집하고 있다. 1967년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매집하고 있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 특히나 전염병 사태 때 전 세계 나라들, 특히 미국에서 법정화폐를 겁나게 찍어대면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더 가속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빚에 허덕이는 상황 속에서도 돈을 계속해서 찍는 것, 연준으로부터 빌리는 것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당연히 이러한 달러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브릭스 국가들이 이에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중국 같은 경우는 브릭스 국가들 중에서도 금을 특히나 많이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올해 브릭스 국가들 회담 때 그들이 금분위제가 도입된 새로운 통화를 발표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러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화폐가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미국이 이 때문에 불안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기사나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에 속한 11개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전부 다 합쳐도 미국 연준이 들고 있는 금보다 그 보유량이 더 낮다. 그래서 그들이 금 기반 새 통화를 출시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입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이 보유한 브릭스 국가들의 총 금 보유량은 6,600톤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연준 혼자서 보유한 금 보유량이 8,133톤이다.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들이대도 연준한테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죠. 연준이 보유한 금, 미국이 보유한 금이 8,133톤인데 이 금이 전부 다 미국 것은 아니죠. 지금 보시고 계시는 블로그 Financial Freedom이라는 블로그인데요. 여기서도 나와 있다시피 각 국가들이 금을 보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금고와 포트녹스에 대신 맡겨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금은 오로지 미국의 것만은 아니다. 벨기에, 독일 등등도 금을 맡겨놨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맡겨놓은 금을 좀 돌려달라라고 하거나 그러면 최소한 금이 잘 있는지 확인을 시켜달라라고 미국에 요청을 하면은 절대로 미국은 확인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보유한 금을 처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금을 들고 있으면은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미국이 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달러 가치 하락과 국제 무역에서와 외환 보유고 비중 축소가 일어나게 되므로 금 보유량 검증 요구를 받아도 절대 수용 불가하다라는 것인데요. 내부적인 조사조차 13년째 작성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금을 빼돌려가지고 지금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는 2009년 중국이 연준에 보관 중인 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자 이번에는 들어줬는데 400온스짜리 5,600개 금괴를 돌려줬는데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민족이기 때문에 딱 꿰뚫어 본 거죠. 이거 뭔가 좀 찜찜하다 싶어가지고 드릴로 뚫어봤더니 가짜 금이었어. 그래서 연준이 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짜 금을 돌려줬다가 발각이 되니까 나중에 부랴부랴 금을 새로 사가지고 중국에 돌려줬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공산당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했었어. 대단하다. 자, 그리고 해당 정보 출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실버팩토리라는 이 네이버 카페였었고요. 자, 아무튼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연준이 정말로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 구라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또 한 가지는 자, 만약에 연준이 정말로 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브릭스 통화가 실패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도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은 과정이 될 것이지만은 지금 벌써부터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 그리고 계속해서 달러가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기존에 미국에 금을 맡긴 나라들이 계속해서 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 또한 커져가고 있다라고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서 금을 매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 속에서 금과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에 간짜장 후원해주기, 광고 영상 시청 및 클릭을 통해서 지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